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신현수는 그렇게 사표를 내려고 했을까? 신현수는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박범계와의 관계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유 되시는 분만 고고TV의 자율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큰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보내주시는 링크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만 수입이 오면 고고TV의 점심과 담배값은 됩니다. 고고TV가 지금 생돈을 들여가면서 생육신을 불태우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물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여유 있으신 분만 부탁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즐겁게 봐주시고 그러십시오. 요새 모두 힘든데 창피한데요. 매달 한 번씩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수는 왜 무엇을 어떻게 청와대 내부를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신문의 추측 기사 났던 것들이 특히 동아일보가 이번에 특종을 많이 터뜨렸는데요. 동아와 중앙이 특종을 많이 터뜨렸는데 무엇을 받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신현수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의 표명을 갖다가 철회할 생각이 없다 하고 지인들에게 알렸다가 들어가서 왜 잡혔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방송에 앞서 신현수의 인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신현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될 때 저는 신현수가 검찰 출신이라 그래서 괜찮게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상을 저는 괜찮게 봤어요. 인상이 참 선비같이 양심 있게 생겼더라. 나이 40이 넘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대부분이 나타납니다. 청와대에 있고 더블 미친당에 있는 찌그러진 얼굴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전라지사까지 하던 전남지사까지 하던 이낙연이가 합리적 인상이었는데 요새 쥐새끼같이 변하는 그 인상을 보시며 더블 미친당의 스피커를 하는 애들의 인상을 보시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면서 눈깔 돌리면서 입으로만 퍼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의 인상을 보면 항상 불안해 보이며 항상 피곤해 보이며 항상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간사한 바보 같은 행동만 하더라. 신현수가 처음에 발탁될 적에 저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오래 못 견디겠구나. 그리고 그래도 윤석열 쪽을 좀 이해는 하겠구나 하고 그 양심이 신현수의 얼굴에 있었다는 것이죠. 고고TV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 쏟아내는 것은 보면은 구중궁궐의 권력 암투다. 조선시대 사극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잘 보시면은 신현수가 이 지인, 법조계 지인, 아주 가까운 지인이란 친구가 신현수가 22일 아침까지도 이 지인과 통화를 하기를 나는 오늘 청와대에 출가해서 확실하게 사회 표명을 하고 나오겠다 했는데 왜 문재인한테 어떤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니까 언론들은 간신히 봉합한 거다, 미봉책이다, 언젠가는 터질 휴화산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신현수한테 어떤 제안을 했길래 신현수가 어제 그 영상을 올렸죠.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올렸나요? 초점 잃은 눈으로 아무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후국만 바라보면서 수보회의에 참석했을까? 그렇죠. 문재인이가 어떤 제안을 했길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잠시만 있어다오. 잠시만. 일단 4.7 보선 끝나고 그 다음에 여론이 잠잠해질 점
당신을 놓아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문제와 또는 너가 본 청와도 내부에 골마 터진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시정하도록 하겠다. 그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죠? 지금 떡을 미친당이나 언론에서 뽑아내는 것은 신현수가 문재인의 사람이었으므로 문재인에게 더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문재인의 재앙과 설득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는 건데 그거는 틀린 말일 것입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이 친구의 인상을 보면은 상당히 양심이 있고 상식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검사로서의 기계도 있었다. 오래 못 간다. 지금 김기현이가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서 피해를 본 김기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응? 내가 잘 아는 신현수는 야망가가 아니고 아마 친문 행포에 못 견뎠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간혹가다 통화를 했었고 김기현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편중된 인사에 동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막장 사극드라마를 본 것 같다. 들어가서 보니까 강력한 친문 친노 강성 운동권 386들의 압력이나 과도한 행포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인사를 너무 과도하게 편중하게 하고 있거나 원칙 없이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운동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객관적 사실 아닌가. 그래서 신현수는 동감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아는 신현수는 대학 동기로서 매우 신망이 두텁고 정치인이 되겠다는 야망도 없었고 동기들한테 아무 문제도 없이 호인이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봉합돼서 신현수가 다시 앉았는데 언젠가는 터질 슈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신현수가 존경받는 인물이고 존경 정도는 아니고 그만둔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기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가 있다. 단지 박범 경계하고 문재인하고 이거는 말이죠. 문재인이가 구두로 승인을 하든 사인을 하든 결제한 게 맞아요. 박범계가 그 천박하고 비루한 놈이 후한을 어떻게 당하려고 586 운동권 박범계 그건 운동권도 아니에요. 586 운동권의 후한을 어떻게 당하려고 문재인의 말허가 쉽게 말해서 구두 승인이나 결재가 없이 검찰 인사를 신현수를 갖다가 패싱하고 했을 것인가?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박범계는 지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을 대신한다. 모든 것은 청와대에 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동아일보가 요새 잘 뽑아내는데요. 지금 이게 청와대들이 계속 하는 말이 이번 인사파동에 대해서 결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가라는 비공식 용어를 쓰고 있다. 그죠? 인사발표 전에 반드시 문재인을 대면하거나 대면에서 결재하거나 또는 전자결재가 나야 되는데 대면도 하지 않았고 전자결재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로 재가라는 말이다. 그래서 재가는 비공식적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포괄하기 위해 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박범계는 문재인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은 걸 갖고 휘둘른 게 아니고 문재인하고 밀약을 하고 그 중간에 이광철이 끼었는지 누구 끼었는지 모르고 신현수를 패싱한 것은 맞고 그렇죠? 그러면은 박범계는 문재인의 눈치를 살펴서 문재인이 말로써 해봐라 하고 발표한 것이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죠? 신현수가 본 것은 자기를 패싱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치욕을 느끼고 모욕을 느꼈지만은 결제 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현수가 박범계를 감찰하겠다 했는데 청와대는 그런 게
감찰 시도도 없었고 신현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사실일 겁니다. 추론을 하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신현수가 중간에 끼지 않고 박범계가 비선 라인으로 이광철이든 누구든 또는 586 친문이든 문재인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결재를 받지 않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감찰 대상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추론이에요. 왜 신현수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갖다가 치욕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그만뒀는가? 그만두려 했던가? 첫 번째는 이게 청와대의 기강이 무너졌고 위계질서가 무너졌고 결재 라인이 무너졌더라. 내가 여기서 민정수석을 계속 하다가는 자기도 나중에 걸려 들어간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죠? 대부분의 양심 있는 지식인과 지식인들과 또는 국가에서 일했던 사람은 이건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겠죠. 정권이 물러날 경우에 반드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 결재 라인도 없이 인사를 전형했다. 그죠? 대통령의 한마디로 지검장, 고검장들을 유배시키고 자천시키고 돌려버리고 또 검찰 간부, 중간 간부 인사들을 갖다가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돌려버렸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있는가? 인사의 주축은 민정수석이죠. 그럼 자기가 결재하지 않은 것을 박범계하고 또는 어떤 비선과 문재인이 해치웠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신현수 씨도 달려갈 수가 있다. 누가 같이? 우병우 같이 달려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지가 하마를 당하기 전에 피해를 당하기 전에 사표를 던졌다. 개인적인 모욕도 있었지만은 그게 첫 번째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왜 신현수는 무엇을 보았을 것인가? 두 번째 고고TV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추론이죠. 이 친구가 들어가서 1개월 반을 보고 있자니 과거 조기가 했던 게 조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조기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갖다가 와해시키고 깽판을 시켰고 그 과정을 봤을 것이며 그렇죠. 전임 거를 갖다가 가져와봐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장관으로 1년 1개월 있을 적에 거기 김조원이 하고 또 뭐 김용우 이런 놈들이 민정수석을 추미애하고 1년 1개월을 했었는데 전혀 추미애를 제어도 못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추미애가 아주 미치게 난동을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민정수석 라인에서 들어가서 철한 것을 보고 한번 보니까 이거는 말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응? 문재인이가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직을 하고 있을 때는 안 터지겠지만 언젠가 터질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윤석열은 치고 올라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양심 있는 내가 봐도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걸려 들어가는 문제다 하는 것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사표를 던졌을 것이고 세 번째 고고TV의 추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봤을 것이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김기현 같은 애들이 하는 말이죠. 친노 친문 그룹이 운동권 그룹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죠? 민주당의 운동권 그룹들이 청와대 요소를 쑤시면서 청와대 인사와 청와대의 국정을 갖다가 아주 난도질 해놨더라. 그거를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쓰고 있는 게 아니더라. 지금 현재 울산 부정선거 사건 있고 옵티머스 사건 있죠. 그리고 유재수 사건은 뭐 그 큰 것 같지 않고 그죠? 옵티머스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 있다. 모두 민정수석에 관한 일이었다. 그걸 헤집어 보니까 보통 부리고 보통 썩은 게 없더라. 이거 이러다가 나라는 망한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그 노무현 밑에서 일을 했고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그 문재인이었는데 그 밑에서 비서관으로 있으니까 나는 노무현을 위해서 일했지 문재인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지 않는가. 근데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 봤더니 문재인 이놈과 지가 적자라 그러니까 들어와 봤더니 형편무인지경이더라. 응? 옵티머스 사건 또는 울산 부정선거 사건 이런 파일을 보니
자기가 상상한 이상으로 많이 맞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 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신현수가 특별감찰관 빨리 내세요. 그거를 말했다는 거 아닌가? 고고TV 생각에 특별감찰관 빨리 해야 된다 이거. 근데 문제는 거부했다. 그럼 신현수는 뭘 받는가? 이 정권에 이 궁중 이런 것도 아니야. 괴물들이 사는 이 정권에 썩고 문드러지고 비법적인 거 너무나 많이 봤을 것이다. 1년 3개월 동안. 그게 촉발돼가 그걸 가지고 자기는 끙끙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정권을 지지하며 아무리 내가 노면을 따랐고 문재인을 도와주려고 그러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결국엔 터지는데 이게 문재인이가 한 번 더 집권하기 위해서 막고 있지만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후라도 5년에 완전히 물러나게 되죠. 이 정권은. 우리가 이번에 대권을 못 가져오면은 언젠가 터질 건데 쌓여도 너무 똥덩어리가 쌓이고 너무 힘들더라. 이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더라. 나라도 빠져나가야 되고 내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대한민국을 죽이고 국민들한테 자기도 과문에 끌려나갈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그만두었을 수가 있다. 그만두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잡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고 나면 말입니다. 신현수가 육성 토론을 할 겁니다. 당시에 그랬었다.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그 비리가 많고 부정도 많았다. 그래서 내가 특별감찰을 빨리 나라했을 적에 문재인이가 거부했다. 그런 게 숱하게 나올 겁니다. 또한 이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신현수는 말을 갖다가 하리라고 봐요. 저는 양심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신현수가 본 것은 윤석열이 본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윤석열이 본 것하고 비슷할 것이다. 신현수는 힘이 없다. 그죠? 민정수석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아무 힘을 못 쓴다. 그러면은 암시를 주고 말이죠. 큰 그림이 일부는 큰 그림 문재인 정권의 큰 비리 같은 것을 일부는 자기가 폭로한 거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인사파동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의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치고 넘어가야 된다. 윤석열은 임기체험은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받는가? 신현수가. 왜 그랬을까? 검찰 인사파동 외에도 엄청난 거를 봤다. 검찰 인사파동 하나 가지고 민정수석직을 그만두고 그 협상하면 될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던질 일은 없다. 고고TV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문재인의 치부를 봤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2번인가 3번인가 10번인가 사표 반려를 하고 설득을 할 적에 튕겨나와서 휴가 갔다 와서 그날 아침에 22일 아침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내가 사표 던진다 했는데 문재인이 무슨 제안을 했다. 근데 그 제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신현수는. 그래서 어제 초점 없는 눈으로 수배회를 참석하면서 허공을 바라보는 것을 나름 봤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말이죠. 이 정권 안 무너집니다. 40% 지지가 아직도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것이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국힘 쪽에 지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저를 믿고 애시청하시는 분들은 신뢰를 하겠지만은 무조건 4.7 보선은 우리 국힘에서 가져와야 돼요. 큰 세력이 그래도 문재인을 치려고 덤벼들어야지 안철수 집어넣었다가는 아무것도 못 밝힙니다. 지지 세력이 없어요. 안철수는. 정부의 정치권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국민의 힘!